지난주 금요일 미국 상무부는 5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PCE는 연준이 통화정책 수립 시 중시하는 물가 지수라서 파월의 지표라고도 불립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 5월 PCE 인플레이션이 3%대에 진입하여 2021년 4월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의 주가 지수는 이날 물가 하락 기대감에 모두 강한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 BIS는 연례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고착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추가적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정리톡은 5월 PCE 물가지수 분석, 국제결제은행의 경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선택지와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즉 5월 PCE 물가지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를 기록하여 25개월 만에 4%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 기준으로는 4.6%를 기록하여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4에서 4.7% 구간에서 6개월째 횡보하고 있는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슈퍼 코어 서비스 물가도 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시장이 식지 않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5월 PCE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으로 3.8%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했으나 근원으로는 4.6% 상승하여 잡히지 않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즉 5월 PCE 물가지수 결과는 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빈 외화 내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림은 PCE 물가 지수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를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상품 물가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인데요. 주황색의 식음료와 빨간색의 비내구재 가격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서비스 물가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색의 주거비, 쉘터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원 PCE 물가가 확실히 잡히려면 주거비가 하락해야 합니다. 주거비는 후행 지표이므로 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개인 소비 지출 성장률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명목 기준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은 0%로 불변입니다. 연준의 관점에서 이러한 소비의 둔화세는 헤드라인 PCE 물가 지수 둔화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긴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그래프는 또 다른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CE보다 통상 약 2주 먼저 발표되는데요. 5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하여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하여 6개월째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원 CPI도 근원 PCE와 마찬가지로 끈적끈적하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의 마지막에 CPI와 PCE의 차이를 정리한 표가 있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CPI와 PCE를 비교 분석한 이전 영상을 최종 화면에 링크로 연결해 놓았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미시간대 1년 후 물가지수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 기준으로 전월에 4.2%에서 3.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에 3.1%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심리 지수이긴 하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물가 관리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 즉 BIS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여기 위쪽 그래프에서 글로벌 각국의 공통적으로 검은색 선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으나 빨간색 점선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빨간색 막대의 서비스 물가가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 왼쪽에서 상품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서비스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가운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주로 비제조업 부문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 그래프에서 글로벌 공통적으로 서비스 물가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결제은행은 글로벌 경제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얼마나 멀리 갈까요? 여기 이 그래프는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동안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주요국의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제로금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5.25%, 그 다음으로 최근 빅스텝을 단행한 영국이 5%, 한동안 동결했다가 다시 긴축 모드로 전환한 캐나다는 4.7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압축적 금리 인상 러시는 아직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주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유럽 중앙은행 국제 포럼에서 나온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F와 같은 국제기구도 여기에 동조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는 앞으로 기준금리를 2번 연속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번 6월 FOMC에서 결정된 50bp 인상 계획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당장 7월과 9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기세입니다. 여기에다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친 것이죠. 이에 질세라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와 임금의 소용돌이 효과, 즉 프라이스 웨이지 스파이럴 이펙트를 막으려면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다 IMF의 고피나스 수석 부이사관이 힘을 보탰습니다. 즉 ECB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려고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매파적 기세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기서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언급한 물가와 임금의 소용돌이 효과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이상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금리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나선형의 소용돌이 같이 뱅뱅 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입니다. 오른쪽은 이러한 현상을 총수요 총공급의 거시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E, J, K, M, H 경로를 따라서 나선형으로 소용돌이처럼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물가의 상승 고리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에 식어야 하는데 미국의 고용지표는 아직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선택지는 무엇일지, 즉 파월의 전차와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만화 한 컷이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트롤리카 전차를 한 대 몰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차의 방향 키가 쥐어져 있고요. 파월은 과연 전차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갈까요? 지금으로서 파월은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준금리를 끌어올릴까요? 금리 인상 예상 경로를 두고 연준과 시장 사이에 항상 온도차가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점도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죠. 파월은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상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시장은 한 번만 인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 워치는 7월에 25bp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5.5% 고금리에서 상당 기간 머물다가 내년 3월에 가서야 금리 인하로 피벗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한 민간 연구소의 자료를 보더라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 고금리 유지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다소 깁니다. 하지만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4%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월의 예상 선택지는 기준금리 한 차례 인상, 그리고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까지 고금리 유지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PCE, CPI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년 이래 최대 폭으로 둔화되었으나 근원기준 물가가 여전히 높아 매파적 긴축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둘째, 2회 연속 금리 인상은 금융 시스템 안정,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경기 침체 등 정책적 부담이 상존하므로 금년 3분기 중 1회 인상 후 상당 기간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 5% 이상 고금리가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주식시장은 앞으로 경기 침체 지짐 여부와 그 강도,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대세 상승장은 금리의 완전한 피벗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채권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기에는 단기채가 선호되고 금리 고점 형성 시기 전후로 중장기채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채권의 시간 이익과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 표에 금년도 연준의 FOMC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한국은행 금통위가 13일, 연준의 FOMC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는 커다란 정책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절하로 인한 자본 유출이 우려되고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경기와 무역 수지에 찬물을 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결을 예상하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린 자료를 토대로 각자 판단하여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표는 CPI와 PCE에 대한 차이를 정리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글래톡은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